안녕하십니까. 감사 스마일입니다. 1월 29일 목요일 아침 방송 기쁘게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한 줄 명언은 선택의 순간이 오면 결국 나를 결정짓는 건 나였다. 네, 많은 사람들이 남의 이야기 듣고 선택했다, 결정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자신입니다. 내 자신이 어떤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정말 올바른 선택을 갖다 할 수 있는 그런 현명한 용기 있는 그런 감스님들이 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제가 어제 감사 스마일 찐팬 멤버십 영상을 갖다 녹화를 했는데요. 26년에는 AI 공부합시다. 하루 30분 AI PT에 관련해가지고 제가 화요일날 고향 동부 새마을 분고의 최재분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제가 강의 후기를 갖다가 한 30분 정도 요약을 해서 올려드렸는데 2월 1일날 이제 업로드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비공식 회원님들께는 이제 어제 이 영상이 일부 공개로 올라갔는데 제가 문득 생각해봤는데 제가 올해 감사 스마일이 지금 목표하는 게 이제 감사 스마일 멤버십 회원을 최소한 한 100분 정도는 좀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감사 스마일 제 나름대로 또 많은 노력을 또 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현재는 감사 스마일 그 멤버십 회원분들이 현재 한 60분 정도 계세요. 근데 회원 전용 동영상이 한 100개 이상이 되고 또 제가 정말 이제 26년도에는 더 실질적인 경제 관련해가지고 회원 영상을 갖다가 지금 담아서 이야기를 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조금 능력이 되시거나 아니면 감사 스마일과 함께 26년을 한번 열어가고 싶으신 분들은 감사 스마일 찐팬 회원이 되셔가지고 5,000원 감사 스마일에게 기부해 주신다라고 생각하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더 나가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 스마일을 만나러 오고 싶어 하시고 또 여러 가지 이렇게 또 저를 찾아오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우선권으로 이제 감사 스마일 찐팬이 되신 분들께는 그런 상담이라든지 면담할 수 있는 우선권을 갖다 드린다는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또 26년도에 감사 스마일 찐팬 또 단톡방도 새롭게 또 개설을 해서 또 새로운 모습으로 많은 이야기들을 소통할 수 있는 26년을 한번 만들어 갈 테니까 많은 감스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네, 정부에서 다주택자 집 팔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야지 팔죠. 토호제잖아요. 세입자는 안 나간다고 하죠. 정부에서 비거주 1주택 파세요라고 하는데 세입자가 나가야지 팔죠. 토호제잖아요. 세입자가 지금 안 나간다. 충분히 팔 시간 들였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집 팔 시간 석 달 벌었지만 세입자가 안 나가게 되면 도로묵입니다. 관련해가지고 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먼저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다주택 중과유예 종료를 한 달에서 2달 연기를 검토하겠다. 지방선거 이후에 그러니까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 지방선거 이전에 이거를 갖다 하지 않을 거라는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는데 제 예상대로 지방선거 이후에 이렇게 할 가능성이 높고요. 또 이제 찌라시가 지금 돌고 있잖아요. 부동산 세제 관련해가지고 제가 어제도 그런 이야기 드렸는데 보시면 다주택 양도세 중과세라든지 공시지가 현실화율 그 다음에 비거주 아파트 보유세 전세금 예치 신탁 에스크로 전세금 간주 임대료 이런 것들 종합소득세 부과하겠다는 이런 이야기들이 과연 찌라시일까요? 저는 찌라시가 아니라 실제로 내부에서 이런 것들을 논의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시행 시기를 지방선거 이전에 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저는 그런 생각을 가졌었는데 제 예상대로 이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오늘 이제 오전에 이제 엠바고가 걸려가지고 오늘 오전에 이제 도심 주택 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으로 해가지고 나왔고 어제 또 찌라시에 몇 세대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중요한 거는 그 이야기들이 근거가 없이 나온 것이 아니라 다 근거가 있어서 나왔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기 때문에 부디 현명한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이렇게 돌아가는 이런 시국 이런 현상들을 갖다가 그냥 이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당연히 이렇게 해야지 된다라고 그런 생각을 갖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대통령 한마디에 공공기관 수도권 통근버스 없앤다라고 합니다. 과연 이 이야기가 지방 공공기관 소재지별 나홀로 이주하고 있는 공무원분들이나 또 공공기관에 또 근무하시는 분들은 과연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실지 너무너무 또 궁금해지기만 합니다. 가난해지는 법이라는 이 짤을 보면서 가난에서 벗어나는 첫 번째 원칙은
자신을 속이지 말아야 된다는 건데 많은 사람들이 일단 자기 자신을 속입니다. 가장 속이기 쉬운 사람이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일단 부동산은 이제 끝이다. 폭락이만 시청을 하게 되고요. 또 영끌은 제약이다. 대출은 위험하다. 그냥 열로 알아. 사는 게 아니라 사는 곳이다. 이렇게 자꾸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또 로또 청약만 또 기도를 하고 그리고 노력은 하기 싫고 음모론에 침체하고 남탓만 하고 감사 스마일이 유튜브 방송을 갖다가 진짜 한 8년 정도 지금 하고 있거든요. 2019년도부터 시작을 했으니까. 그런데 진짜 본격적으로 한 건 한 5년 정도 되는데 이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정말 제 자신도 많이 변했지만 사람들에 대해서 정말 많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항상 긍정적인 생각과 그리고 내가 지금 현실이 지금 조금 잘 풀리지 않는 분들이나 또 내가 지금 현재는 조금 삶이 좀 녹록지 않으신 분들이라도 항상 긍정적인 마음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 갖지 마시고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꾸준히 하게 되면 분명히 가난은 탈출할 수가 있고 내 집 마련도 할 수 있다는 말씀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 드립니다. 수원 센트럴 아이파크 자이가 로또 줍줍이 나왔는데요. 여기에 뭐 경기도 무주택자라든지 수원시의 무주택 세대주는 일단 청약에 도전해 보실 것을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짤은 한번 이야기를 갖다가 한번 드리고 싶어서 이야기를 드릴 건데요. 한 사회에서 국민의 반 정도가 내가 내 능력으로 행복할 수 없으면 타인의 불행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 이게 대표적인 로마 시대 때 이 콜로세움에서 이제 예를 노예들이 이렇게 싸움하는 것들을 갖다가 보면서 진짜 타인의 불행과 타인의 고통이 나한테는 엄청난 행복이다. 지금도 어떤 뭐 연애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먹방을 갖다 보시는 분들은 그런 것들 보면서 대리만족을 갖다 하고 계시는데 대리만족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중요한 거는 타인의 불행으로 행복을 느끼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스스로 행복할 수 있는 것들을 찾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부동산 세금은 줄이고 공급은 신속 확대하겠다.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하겠다. 본인이 대통령 선거 2번 나와서 이렇게 공약을 했었는데 이걸 갖다 지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대통령 선거 나오기 전에는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현 지금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만 본인이 지금 지키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국민들이 지금 부동산 정책이라든지 또 국정 방향을 갖다가 국민들께 이렇게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과연 국민들이 얼마만큼 많은 신뢰를 갖다 보낼까요? 가장 중요한 거는 정치인들이 본인의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최대한 지켜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고 감사 스마일도 아침 방송을 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나는 과연 지키고 있는가 또 내가 하는 이야기들이 감스님들께 어떤 또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갖다 상당히 고민하면서 이야기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부디 감스님들만이라도 진짜 이런 것들을 아셔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정치인은 당연히 뭐 예를 들어서 뭐 거짓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거짓말하거나 약속을 지키지 않는 분들은 일단 다시 생각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덧붙여서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 스마일이 어제 라이브 방송 때도 그런 이야기를 드렸지만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어제 또 제가 다산신도시와 원흥지구 관련해가지고 또 두 대표님과 라이브 시간을 가졌는데 진짜로 다산신도시도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감사 스마일이 이야기 드렸었고 원흥지구도 제가 7억 밑으로까지 내려갔을 때 사람들에게 좀 사라고 정말 적극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 사람들은 제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고 지금 고양시가 집값이 안 오른다고 속상해하고 계시는 분들 정말 많은데 GTX-A 3단계 개통하기 전부터 이제 올라갈 거라는 제 이야기를 한번 믿어보시고 GTX-A 3단계 개통을 하게 되면 진짜 고양시뿐만 아니라 서북부 특히 GTX-A 라인에 있는 아파트들 특히 지금 용인 수지라든지 기흥이라든지 또 그 GTX-A 역세권에서 지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곳들 수인분당선 라인이라든지 신분당선 라인에 지금 아파트들이 구축도 정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아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본론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제가 라이브 시간 때 이야기했던 내용 혹시라도 원흥지구라든지 다산신도시에 또 내 집 마련을 희망하시거나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영상 참고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신성철님의 인사이트 하나 살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알 수 있는 문제도 권위나 기존의 관성에 겁을 먹고 스스로 생각할 용기를 내지 못한다.
안타까운 일이지만 아마도 그 편이 인간의 생존에 더 도움이 되는 방향이라서 그런 식으로 진화를 해온 것일 수도 있다. 지금 AI 혁명에 지금 우리가 동참을 해야 되는데 다들 아시겠지만 AI 혁명을 갖다 지금 누가 맡고 있냐면 정부에서 지금 맡고 있어요. 뭐 우버 택시라든지 에어앤비라는 이런 공유 숙박 그런 플랫폼들도 지금 맡고 있다 보니까 AI 시대에 와서 또 자율주행을 갖다 해 나가야 되는데 이게 법에 지금 막혀 있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과거에 조선시대 때 흥선대원군이 세국정책으로 지금 맡고 있는 거랑 좀 비슷하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앞서서 제가 서두에 이야기 드렸던 AI 시대를 각자가 잘 준비를 해야 된다, 대비를 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 지금 신성철 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점유를 기준으로 보면 공급이란 단순하다. 미점유 상태에서 점유를 할 수 있는 것이 공급이고 수요란 새롭게 주택을 점유하는 가구가 수요다. 개념을 정의하고 확장하면 당연한 것을 말하다 보면 본질에 닿게 되는데, 모든 가구는 주택을 점유해야 되기 때문에 수요보다 공급이 적으면 점유할 주택이 적어지기 때문에 경쟁이 또 발생하고, 자가, 전세, 월세라는 점유 3유형 중에 가장 경쟁력이 있는 유형으로 수요가 집중되고 가격이 상승합니다. 보통은 전세인데 금리가 상승되거나 대출이 제한되면 전세 대출 이자가 상승하기 때문에 월세가 더 유리해지고, 하지만 월세가 상승해서 전세보다 비싸지게 되면 수요는 또 전세로 옮겨오게 됩니다. 그리고 전세의 상승이 나오고 재차 월세와 전세의 상승이 나와서 비싸지면 수요는 매매로 옮겨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매가의 상승이 나온다. 이처럼 점유 수요보다 점유 공급이 부족해지면 점유 3유형 중에 가장 유리한 점유 유형이 먼저 상승을 하고 그 이후에 나머지 점유 유형으로 상승이 전이 되기 때문에 월세가 전세로 전이되고 또 전세가 전월세 전환율로 돼서 결정적으로 이제 전세나 월세 가격이 오르게 되면 그때는 이제 사람들이 집을 살 수밖에 없고, 지금 집을 갖다 사람들이 괜히 사는 게 아니다는 말씀을 감사스마일이 강조해서 이야기 드리고, 2026년 부동산 시장 전망을 보고도 그 말을 했지만, 시장을 전망한다는 것은 별점을 보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에 각자가 이런 인사이트가 있어야지. 지금 전세가 없어지고 월세가 올라가면 사람들이 그 다음 선택을 무엇을 하게 될까요? 그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능력에 맞춰가지고 이제 집을 살 수밖에 없는데, 그거를 조금 행동을 좀 빨리 하셨던 분들은 작년에 했고, 그 행동을 조금 늦게 하시는 분들은 지금 1월달 하고 있는데, 설명절 지나고 나면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런 행동들을 하게 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스님들만이라도 지금 현명하게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이야기 드립니다. 그리고 고위공직자도 실거주 안 하는데 우리가 투기꾼 지금 이제 1주택자 세금 증가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 물론 찌라시긴 하지만 이 찌라시가 의미 없는 찌라시가 아니라는 이야기를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 드리는데, 자녀 교육이라든지 개인 사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주택자가 지금 본인 집을 전세나 월세 주고 본인도 지금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는데 1주택자까지 이렇게 겨냥하겠다는 이 정부가 저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고 있고, 과연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이런 플랜, 이런 모토가 이게 맞는지 지금 대묻고 싶다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는 감사스마일이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지만 이쯤에서 이야기를 갖다가 멈추고 오늘의 핵심적인 본론으로 이야기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기곰님께서 상당히 좋은 인사이트를 이야기해 주셨어요. 10월 15일 조치에 약발이 다 했나?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10월 15일 조치의 약발은 이미 끝났습니다. 끝났다는 이야기는 지금 10월 15일 조치로 인해 가지고 집값이 잡히지 않고 있고 더 큰 상승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월 15일 조치 후에 매매가 상승 지역은 보시는 것처럼 모든 지역, 그리고 경기도 전역, 경기도에서도 정말 많은 지역들이 지금 올라가고 있고 오르고 있는 현재 상황이고요. 또 지방까지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10월 15일 조치 후에 매매가 풍선효과 지역은 비규제 지역은 보니까 창원 성산구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많이 올랐던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대구 중구까지도 이렇게 많이 올라가 있는데, 평균을 보니까 140여 개 비규제 지역 중에서 전국 평균 이상 상승한 지역은 20개 지역에 불과하지만 전국에서 평균 이상 오른 20개 지역 중에는 창원 성산구를 포함해서 영남 지역이 11개 지역으로 가장 많았고, 안양 만안구를 포함한 경기도가 6개 지역, 그리고 전주 완산구를 포함한 호남 지역이 2개 지역이라든지 충청 지역에서 당진도 한 곳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고요. 결국에 10월 15일 조치 이후에 집값 상승을 주도한 지역은 비규제 지역이 아니라 규제 지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풍선효과는 극히 일부 지역에서 그것도 아주 미약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전국의 평균 상승률보다 많이 오른 20개 비규제 지역 중에서는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영남 지역이 가장 많았다는 말씀 드리면서, 이에 비해서 10월 15일 조치 전후에 해가지고 상승률 차이가 세 번째로 많이 난 경기도, 많은 분들이 지금 경기도라든지 특히 이제 내가 살고 있는 뭐 고양시, 뭐 일산은 아직도 집값이 안 오른다, 운정신도시 안 오른다 이야기 하지만, 저는 이거는 시간의 문제일 뿐이지 조만간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말씀 드리고요. 지역별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풍선효과가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 전국 상승률 차이가 0.59포인트고요. 10월 15일 조치 전환과 그러니까 14주 후에 14주 상승률 차이를 봤더니 지금 보시는 것처럼 덕양구도 지금 소폭 0.16%로 올랐습니다. 남강 북약으로 지금 이런 현상이 지금 지속되고 있는데, 많은 분들 구리, 그 다음에 남양주, 그 다음에 기흥, 처인, 그 다음에 만안, 군포, 권선구만 지금 보고 있는데, 저는 이제 김포라든지 그 다음에 검단이라든지 덕양구, 그 다음에 고양시, 운정신도시도 이제 이렇게 지역별로 풍선효과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는 말씀 드립니다. 아기곰님께서는 서울과 맞닿아 있지만 풍선효과를 거의 보지 못하는 곳으로 이제 고양시, 덕양구 포함해가지고 이제 김포, 부천, 의정부 등을 꼽아주셨는데, 이들 지역은 10월 15일 조치 이전에 비해서 시장 분위기가 다소 좋아지긴 했지만 경기도 평균치보다는 물론 전국 평균치에 비해서 분위기, 반전 속도가 더딘 곳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감자스마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설 명절 지나고 특히 이제 4차 이제 정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공급 대책을 보면서 설 명절 지나면 지금까지 4차 대책을 보고 의사결정을 갖다 조금 미뤘던 분들이 지금 이제 시장에 참여를 할 거라는 말씀 드립니다. 10월 15일 조치의 본질은 토지거래 허가제의 특성 때문에 토지는 매매계약 후에 계약한 집에 등기 접수일로부터 4개월 안에 입주해서 2년간 실거주를 해야 되는데, 미래에 실거주를 하기 위해서 미리 사두거나 단순 시세 차익을 위해서 집을 사는 행위를 원천적으로 지금 방지하기 위한 이런 대책 때문에 그동안에 집값 상승을 주도했던 갭 투자자분들이 원천적으로 지금 그런 것들을 갖다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토호제가 실행되게만 되면 집값이 잡힐 거라고 정부에서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정부에서 강조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토호제는 매수자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매물도 지금 같이 줄인다는 것이고, 토호제가 시행되는 지역에서는 매도자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매물이라든지 4개월 이내에 만기가 도래한 임대를 낀 매물만 거래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 만기가 남은 매물은 팔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팔아야 되는 임대인 입장에서는 진짜 위사유비 1호금을 갖다 주면서까지 지금 집을 갖다 비워서라도 지금 팔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금 다주택 중과 유예를 갖다 종료시키겠다고 하니까 이런 시장에 또 혼란이 정말 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고 있다 보니까 어제 속보로 지금 다주택 중과 유예 한 달에서 두 달 연기를 갖다 하겠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같은 경우에도 8월 달에 국회에서 확정질 것이다 라는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이야기를 갖다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이런 대책들이 나오는 그런 근본적인 원인, 그리고 왜 지금 이렇게까지 정부에서 부동산을 갖다가 상승을 갖다 막으려고 할까? 그 이유는 유동성 증가라든지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는데, 만약에 유동성 증가와 금리 인하 이 동시에 시그널이 과연 돈이라는 것은 이익이 생기는 곳으로 가게 되는데, 만약에 금리 인하도 하게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지금 계속 돈도 풀고 있는데 이게 다 맞물린다라고 하게 될 경우에 이 수많은 돈들이 경제 발전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부동산으로 가게 될 것 같으니까 선제적으로 이런 것들을 틀어막을 수밖에 없고, 더 나가서 이제 가계대출까지도 이제 줄여가면서 이런 것들을 해 나갈 것이다. 그래서 26년도에는 3대 절벽이라고 제가 이야기 드렸던 공급 절벽, 그 다음에 매물 절벽, 그리고 대출 절벽, 이 세 가지의 3대 절벽으로 해서 이재명 정부 내에서 아예 집을 갖다가 사지 말아라, 이사도 가지 말아라, 갈아타기도 하지 말아라 라는, 이게 지금 이재명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국정 방향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는 현명한 감스님들은 재작년에 이런 것들을 행동을 했었고, 작년에 이재명 정부 들어서면서 다주택자들은 집을 갖다가 정리했다라는 이야기를 저는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다주택 중과 유예를 갖다가 종료시키겠다 하더라도 매물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다. 물론 4월달까지 정말 급하신 분들은 매물을 내놓겠지만, 그런 매물들을 사고 싶어도 대출이 안 나오고 또 돈이 없어서
그냥 그림의 떡으로 쳐다보시는 분들이 더 많을 거라는 말씀을 감사 스마일 소신껏 이야기 드립니다. 다시 말해서 토호제가 새로 지정되면 시장의 매물이 급속하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매수자가 줄어드는 것보다 매물이 줄어드는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매매가가 규제 이전보다 더 많이 오르고 비규제 지역보다 규제 지역이 더 많이 오르는 현상이 나타나는 건데, 이런 것들을 이재명 정부에서 정말 몰라서 이렇게 했었을까 라는 의구심이고요. 진짜 이번에 이재명 정부에서 세제 개편이라든지 또 다른 강력한 수요책을 갖다 지금 준비 중이라고 하지만, 이제 오늘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올 수도 있고 또 다음 달에 또 나올 수도 있겠지만, 집값을 내리려면 사는 사람은 줄어들고 파는 사람이 늘어나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아무것도 바꾸지 않은 상황에서 수요 억제라든지 그리고 공급도 5년 후에 지금 할 공급을 지금 착공만 하겠다라는 이런 이야기로 과연 국민들을 현혹시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보아도 파는 사람을 줄이는 부작용이 있는 10월, 15일 조치를 포함한 수요 억제 창구만으로는 집값을 안정시키기에 역부족인 것이고요. 나그네 외투를 벗기는 방법은 세찬 바람이 아니라 따스한 햇살이라는 것을 생각해 볼 시점이라는 이 아기곰류의 훌륭한 인사이트를 다시 한번 감스님들께 이야기 드립니다. 감사스마일 생각은 그렇습니다. 제가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았는데 하나가 더 있었는데, 지금 갈 곳 없는데 지금 나가라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런 또 임대인과 임차인의 지금 갈등, 다주택자 때리기 때문에 세입자가 지금 또 날벼락을 맞고 있고요. 진짜 고위공직자 실거주도 안 하는데 1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우리만 투기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의 지금 부동산 시장은 투기 수요가 거의 없어요. 진짜로 투기 수요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1주택을 갖고 있는데 혹시 모르기 때문에 2주택을 타시는 분들까지 투기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 할 말은 없지만, 중요한 거는 지금 무주택자들이 진짜 예전에 전세나 월세를 살았던 무주택자분들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는 거고, 그리고 이제 조금 작았던 집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내 집을 또 팔면 또 조금 더 큰 집으로 이사가는 수요, 더 나가서 이제 신혼부부들이라든지 또 사회초년생들이 전세나 월세로 시작을 해야 되는데, 보통은 전세 월세로 시작하지 않고 작더라도 내 여건에 맞춰가지고 내 집 마련을 갖다 시작하면서 2030 세대들이 주택 수요에 지금 가세를 했다라는 게 지금 시장에 지금 나와 있는 팩트입니다. 그런데 다주택자가 투기꾼이라고 해서 다주택자를 갖다 지금 때려잡는다고 해서 주택시장이 안정되는 게 아닌데, 자꾸 방향을 갖다 엉뚱한 다주택자에게 맞춰가지고 지금 근데 다주택자에다 맞추다 보니까 이제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실거주하지 않은 1주택까지도 지금 때려잡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감스님들만이라도 각자 도생하실 것을 이야기 드립니다. 고맙습니다.